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근우명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저도 이렇게 좀 리뷰 형식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뭐 다들 힘드시겠지만, 뭐 저희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글러브도 사실 뭐 그렇게 그 사이에 발매된 게 없어서 따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기 어렵다가, 이번에 이제 윌슨 호프가 발매가 되면서 뭐 이렇게 리뷰는 아니지만 좀 리뷰 형식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글러브는 뭐 대충 다 아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정도의 분들이시라면 이 글러브가 뭔지는 뭐 바로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바로 이번에 나온 호프 그리고 최정 모델인데요. 최정 모델은 뭐 굳이 말씀드릴 게 있나요? 굉장히 뭐 유명한 모델이라서, 호프가 이제 예약 판매 시작을 하면 뭐 가장 먼저 팔리는 모델이 최정 모델이기도 하고, 뭐 빠르면 10초 컷, 뭐 늦어도 30초를 안 넘기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가장 먼저 빨리 팔리는 모델이기도 하고, 자수부자수 가리지 않고요, 다 빨리 팔리는 모델이기도 하고, 가장 인기 좋은 모델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뭐 야용사라는 이제 중고거래 이런 카페에서 인질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랑 그 전에 팔고 싶었지만 잘 안 팔리는 거 묶어가지고 이렇게 팔거나 뭐 웃돈을 하거나 이제 그 정도의 신드롬 아닌 신드롬이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들고 나온 거는 이 모델을 리뷰한다기보다, 사실 뭐 리뷰할 그게 있나요? 뭐 워낙에 유명한 모델이라 뭐 제가 어떻게 뭐 리뷰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여쭤보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최정 모델의 패턴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최정 모델 관련돼서 항상 저한테 패턴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여러분들 좀 궁금증이 풀릴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최정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최항이라든가 김지찬 모델이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패턴들이 이제 A2K 1785라는 패턴입니다. 근데 A2K 1785란 말은 사실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그런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A2K 1785 모델은 미국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패턴 자체가 지금 없어요. A2K 코리아 모델에만 1785가 존재합니다. 근데 모든 윌슨의 글러브는 거의 예외 없이, 예를 들어 뭐 1785라든가 1786이라든가 이런 모델들은 A2K랑 A2000의 그런 어떤 글러브적인 특성을 제외하고서는 패턴은 거의 동일하게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A2K 1785 코리아 모델만 A2000 1785랑 같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게 자세히 보시면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끈피의 개수라든가 위치가 차이가 있는데, 일단 뭐 최정 모델 말고 A2000 1785를 한번 보시면 왼손 엄지가 들어가는 이 부위가 끈이 이제 앞에 요 엄지 쪽 들어간 이 끈피 구멍이 4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이드 힌지가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새끼 쪽 들어가는 가장 마지막 끈피 구멍 바로 그 전에 바로 한 칸 앞에서 와이드 힌지가 끝나는데, A2000 178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와이드 힌지가 위치하는 게 아니고 요 입수부, 새끼 쪽 입수부가 끝나는 쪽 바로 옆에 칸부터 와이드 힌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서로 출발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하나로 글러브가 완전히 뭐 극적으로 바뀐다거나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세세한 디테일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글러브입니다. 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미국이냐 일본이냐, 뭐 일본 스태프랑 미국 A2K랑 저는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미국의 A2K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미국에 있는 A2K랑 좀 다른 점은 이 커빙이에요. 이 미국에 있는 A2K 같은 제품들은 이 손가락의 커브가 조금 더 각이 이렇게 가 있는 그런 형식인데, 윌슨 스태프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은 이 각이 좀 더 커빙이 돼 있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일자에 가깝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국의 A2K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이 부분 커빙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 외에는 그냥 미국 A2K와 거의 비슷합니다. 예. 뭐 가죽도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센서티브 레더라고 해서 이제 일본 스태프에서 사용하는 이제 가죽을 사용을 하는데, 윌슨 스태프에서 사용하는 그 센서티브를 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윌슨 스태프가 이 미국의 A2K하고는 다르게 조금 하드한 맛이 있거든요. 근데 길들이면 약간 경식에서 A2K를 약간 경식으로 만들면 이런 느낌의 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가죽 자체는 미국식으로 약간 되게 말랑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이 센서티브 레더랑 프로스탁 셀렉트라고 하는 A2K에 사용하는 그 가죽의 차이를 비교를 해본다면 확실히 했을 때 좀 차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은 뭐 전년도 그렇고 전전년도 그랬지만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셋도예요. 네, 냄새가 나는 셋도예요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런 가죽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의 스태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게 바로 이 제방부입니다. 예, 만약에 일본 스태프의 DNA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제방부의 제방, 그러니까 이 펠트가 좀 더 보강이 돼 있어야 하고 제방끈이 있어야 되는데 제방끈이 없고, 제방을 보시면 딱 미국의 A2K 딱 그대로죠. 뭐 일본 스태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면이 넓은 모델이 있습니다. 윌슨이 자랑한 듀얼 웰팅의 모델이 있고, 싱글 웰팅. 이 싱글 웰팅은 듀얼 웰팅처럼 이렇게 하미다시라고 하는 이런 그 가죽이나 레자 성분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그 소의 이제 그 회색 나오는 그 웰팅을 사용을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듀얼 웰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DK 모델이 가장 와이드하면서 사이즈가 가장 크고, 싱글 웰팅 같은 경우에 이제 59 모델, 69 모델에서 이제 5mm 인치업된 59 모델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델하고 비교해도 좀 달라요. 예, 패턴이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근데 이 차이점이 이 와이드 힌지예요. 이 와이드 힌지가 아까 제가 AH-1785를 말씀드렸잖아요. 1785는 이 와이드 힌지가 한 칸 안쪽으로 이동이 돼 있는 반면에 이 DK 시리즈나 59처럼 윌슨 스태프의 이 바닥면이 넓고 가장 사이즈가 5mm 인치업된 가장 사이즈가 긴 모델은 이 와이드 힌지가 이 최종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한 칸 바깥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윌슨 스태프 모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제방부와 제방부 끈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과연 무슨 말 하고 싶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패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최정 모델은 A2K1785라고 하면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엄밀히 미국에 현존하고 있는 A2K 패턴과 비교하면 현존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D33 모델이에요. D33 모델과 비교하시면 똑같은 패턴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와이드 힌지 위치도 똑같고, 이 엄지 부분 끈피 구멍도 똑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패턴이라는 걸 바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1785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D33 모델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윌슨에서는 D33 모델을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판매하냐면, 웹은 이제 뭐 변형 오가에 변형 트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수용으로 판매를 합니다. 네,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 패턴이 D33인데 그게 투수용이라고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투수용의 글러브는 뭐 특히 뭐 미국식이 더 심하긴 하지만 뭐냐면, 그러니까 손으로 공을 잡았을 때 공이 보이면 안 되고 깊게 이렇게 잡아야 되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유니글러브에 우리 윤희상 선수가 이제 최정 선수 모델을 직접 잡아주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정 선수는 공을 이렇게 확실하게 잡는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정의 거는 글러브를 길들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어지는 요 라인. 요 라인이 글러브 길을 잘 들여야 이렇게 잡을 때 공이 튀거나 나가지 않고 딱 잡혀요. 특히 백핸드는 선수들은 대부분 웹 쪽으로, 포켓 쪽으로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다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이렇게 바닥 쪽도, 판 쪽도, 이렇게 밑에, 완전 밑에 바닥 쪽도 공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도 공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글러브를 길들이고 마사지 할 때 요 밑에 쪽,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요 밑에 쪽을 어떻게 형태를 잘 만들고 잘 길들이느냐,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투수가 사용하는 그 확실하게 잡고 깊게 잡는 그런 패턴과 되게 일치해서 이거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1786, 1787 뭐 이렇게 있지만, 그런 글러브들은 이렇게 글러브를 봤을 때 약간 좀 동그스름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바닥이 넓은데, 윌슨 스태프는 이제 한 칸 더 와이드 힌지가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바닥이 어느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너무 넓은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넓으면서 공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 패턴이 아마 D33 패턴이 가장 맞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2K1785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추론이지만, 하나는 그냥 뭐 1785랑 이렇게 봤을 때 와이드 힌지랑 요 마타가 있는 부분 때문에 1785를 하지 않았나, 그냥 1785랑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게 D33 패턴이 이제 투수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투수용인데 왜 이러냐 이런 또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나, D33으로 하지 않고 그냥 1785로 하지 않았나 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D33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그 와이드 힌지의 위치라든가 뭐 그런 것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제가 D33 패턴이랑 공유한다라고 생각하는 또 근거 중에 하나가, D33도 올해 이제 2022년 모델이 있는데 리슨닷컴에서 보시면 최종 모델이 이제 올해 엄지 쪽과 새끼 쪽 펠트의 이 끈 위치가 좀 달라졌습니다. 새끼 쪽은 이제 끈피가 이제 두 칸이 이렇게 펠트 쪽에 들어가 있으면 한 칸이 내려와 있어요. 아마도 면적이 넓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잡아주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엄지도 세 칸을 일자로 가다가 마지막 네 번째 끈피 칸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윌슨닷컴에 들어가셔서 D33 모델을 보시면 똑같아요, 이거랑. 네, 똑같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최종 모델이 17년인가 이제 다시 윌슨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이 패턴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D33도 17년, 18년 전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우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D33 패턴으로 정의를 내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A1000 178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렇다고 윌슨 스태프하고도 뭐 그렇게 같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다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와이드 힌지 위치가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뭐 극적으로 막 힘들고 막 뭐 이게 글러버가 완전히 물성이 변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조금 세세한 차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할 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이 딱 맞아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마타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드리자면, 이 최종 모델이 저는 11.75로 나와 있잖아요, 스펙상으로. 근데 큽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되게 커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윌슨 글로버 데이 할 때 앞에 프리미엄샵 가서 만져봤는데, 김지찬 모델 1785 모델인데 김지찬 모델은 그렇게 크다라는 생각을 못 가졌는데, 최정은 꼈는데 좀 크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준 근거 중에 하나가, 여기 마타 부분이 좀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모델을 봤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마타가 찌그러졌다는 얘기는 뭐 작업 환경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된 다림인데 뜨거워요. 되게 화상 입을 수 있을 정도 뜨거운, 거기에 이제 글러브를 끼워서 형태를 만드는데, 그 아이롱 사이즈에 이게 맞지 않아서 이제 강제로 끼우다 보니까 이 마타 부분이 좀 찌그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크기가 커서 제가 줄자로 재봤는데, 줄자 이제 여기 뭐 엄지부터 여기까지 이제 재보면 어디를 출발점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리고 0.25인치, 5mm 업이라고 하면 0.25인치,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줄자를 어떻게 당기느냐,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값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에서 12.25인치 정도 나오거든요. 3루 특성이기도 하고, 또 공을 확실하게 잡는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살짝 인첩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말씀을 드리면, 글러브를 이제 길각을 잡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제 길이 있고 각이 있는 건데, 너무 그런 부분에 좀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한 게 사실 영상을 찍게 된 주된 이유입니다. 최전 글러브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싱글 팜이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서 뭐 다르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갑자기 힘을 주거나 하면은 이 바닥 부분이 되게 좀 울어버릴 수 있고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이제 뭐 길각을 맡기시기도 하지만, 그냥 어쨌든 뭐 글러브는 내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최정 글러브가 이렇게 길고, 이런 글러브들이 이제 길을 좀 잘못 들이고 하다 보면 안에가 깊어져서 이제 공이 좀 놀 수가 있어요. 이 안쪽에 이제 어떻게 길들였다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세심하게 주의는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내 손 모양에 따라서 글러브는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뭐 제주도에 놀러를 가서 렌트카를, 내가 타던 차랑 똑같은 차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렌트카 마스터라고 하시는 분이, 이 차는 고객님 시트 포지션이 정확히 딱 이 정도 돼야지 고객님이 가장 편안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내가 탔는데 안 편해. 그냥 내가 몰던 똑같은 차인데, 내가 늘 해오던 그 핸들 위치와 시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시트 포지션이 뭐 편해 이렇게 해도 나랑 안 맞으면 안 맞아요. 마찬가지로 글러브도 사람마다 뭐 손가락 길이도 다르고 손가락 굵기도 다르고 어떻게 공을 잡느냐가 다 다른데, 그거를 뭐 하나의 그런 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길을 들이고 각을 잡고 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어쨌든 내가 야구를 하고 내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이제 글러브를 저한테 뭐 길들이기를 맡기신다거나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가르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뭐 글러브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글러브 하는데.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내 손이 제일 편해야 된다고. 내가 글러브를 쓸 거고 내가 제일 편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공식을 잡으려고 하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모든 스포츠가 똑같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좀 돈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야구도 그렇고 뭐 사이클도 그렇고 뭐 등산도 그렇고 돈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 장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예, 저도 지금 사실 뭐 글러브를 이제 제가 초등학교 이런 쪽을 하게 되면서 좀 어려운 친구들한테 뭐 다 퍼줬어요. 뭐 글러브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제가 신어야지 내가 써야지 하고 사놨다가 있던 거를 다 줬어요. 그 사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글러브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브라드 골드 에디션 하나 있는데 저도 누구 못지않게 되게 장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좀 나름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장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야구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야구에 대한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던지고 어떻게 타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배트를 만들지만 배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배트는 홈런을 만들어주지 못한다고요. 내가 폼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내가 제대로 힘을 주지 않으면 절대 홈런은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서도 홈런을 만드는 경우는 있죠. 뭐 카본 배트 같은 거. 근데 그게 재밌습니까? 카본으로 홈런을 날렸다고 해서 내 실력으로 날렸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얽매이고 사실 이 최종 그 패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패턴이 막 그렇게 어긋나 있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향으로는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아무리 뭐 3칸을 잡는다고 해도 뭐 내가 2칸 쓰면 2칸 자연스럽게 옮기게 돼 있어요. 글러브는. 결과적으로 글러브는 내가 쓰는 거고 내가 재밌게 야구하려고 사고 또 남들한테 보여준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내 스스로 만족을 해서 사는 거잖아요. 너무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글러브 샀으니까 내 손에 맞게 잘 길들이고 내 손에 공 잘 들어올 수 있게 캐치볼 뭐 이런 펑고 연습하고 그러면서 재밌게 야구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A2K 오프로 시작해서 두서없이 끝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너무 장비나 어떤 강박관념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모두 재밌고 즐겁게 야구했으면 좋겠습니다.